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다이나모 스크립트는 실무 대지 모델링 과정에서 불편하다고 느꼈던 점을 다이나모를 이용하여 개선해 보았습니다. 대지를 레빗의 지형 기능을 이용하여 모델링 해보신 분들은 불편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레빗의 지형은 면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점을 찍어서 레벨을 설정해주고 그 점들의 조합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도로를 표현한다든지 대지 경계석을 넣은다든지 아니면 기타 패밀리들을 그 레벨에 맞게 배치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소구역을 통해서 재질을 변경해주는 것만으로는 렌더링을 통해서 결과물을 얻을 때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개선해 보려고 다이나모를 이용하여 커브를 그려준 다음 그 커브를 지형면에 투영시켜서 루트는 커브를 따라가고 레벨은 지형면에 따라서 배치가 되도록 스크립트를 구성하여 보았습니다. 지형을 이용한 대지 모델링 작업 시 도로 및 경계석, 차선 등의 배치 작업에서 대지 경사의 반영이 어렵고 면기반 패밀리의 호스트 설정이 불가능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이고요. 도로의 모델링 표현 방법이 약간 변경되었고 두 개의 지형을 이용한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일단 두 개의 지형을 이용한 방안 검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빗에는 패드 기능이 있어서 해당 부분의 대지를 설정한 레벨로 눌러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 패드 기능을 이용하고 두 개의 대지를 통해서 겹쳐서 모델링하는 방식으로 도로를 표현해 보았는데요. 일단 화면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모델링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대지를 모델링 했는데 위에 보이시는 대지와 아래 보시면 도로 색깔의 대지가 그대로 있어요. 일단 모델링 순서는 위에 보이시는 대지를 CAD 도면에서 추출한 레벨 값에 맞게 경사를 반영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 대지를 복사해서 위로 올려주면 이제 패드를 넣었을 때 그 패드는 레빗에서 최근에 생성된 대지의 호스트가 돼요. 그 말은 더 새로 생긴 대지는 패드가 적용돼서 아래쪽으로 지형이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 이전에 생긴 대지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주고 싶은 도로의 높이 차이만큼 지형을 내려서 복사를 해주고 그 위에 패드를 그려서 레벨 차이가 나는 이런 도로의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하게 된 이유는 도로에도 경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지형의 경사를 따라가야 되는데 도로를 바닥으로 그릴 수도 없고 소구역으로 작업을 하자니 CAD 선을 따서 소구역을 그리면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생겨서 모델링 하는데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을 이제 지형면에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한다 그랬을 때는 정말 손이 많이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는 단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평면으로 보면 이런 도로가 있는데 점을 찍어서 레벨 차이를 보여주려면 여기 점을 찍고 여기 낮은 레벨의 점을 찍고 또 낮은 레벨의 점, 다시 높은 레벨의 점을 찍어줘야 이런 형태의 지형이 완성됩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지형을 두 개 모델링하고 패드를 통해서 단차이 보이게 눈속임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완성한 지형은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었고 제가 오늘 보여드릴 부분은 이제 이 경계석을 패드 경계선에 따라서 자동으로 배치해주는 스크립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커브 선택. 커브는 이제 지형 모델링을 하면서 패드로 눌러 놓았기 때문에 그 패드의 옆면을 선 선택으로 상세선을 작성해 주시고 그 커브를 이제 다이나모에서 선택할 거예요. 다음은 커브의 길이를 구해서 저는 여기서 일정 간격을 15,000으로 주었는데 그 15,000 간격만큼 나눠주고 그 나눠진 값을 이제 해당 선을 몇 번 등분할 건지 결정하는 값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변수에 대한 대응이 들어가고 다음은 커브별 일정 간격으로 등분된 부분에 포인트를 생성할 거예요. 그리고 해당 포인트를 지형 모델에 투영해서 투영된 점, 그 점을 가지고 이제 경사가 반영된 가변 패밀리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간단하게 보시면 왼쪽 상단에 보이는 부분이 이제 선을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스크립트가 이렇게 좀 길어진 이유는 제가 여러 개의 커브를 한꺼번에 선택해도 동시에 작성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스크립트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커브의 길이를 나누고 변수에 대응하고 그 다음에 등분을 통해서 포인트 추출, 지형의 투영된 점을 가지고 이제 가변 패밀리, 미리 만들어둔 경계석 가변 패밀리를 이용하여 경계석을 배치해 줄 겁니다. 스크립트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4개의 커브를 한꺼번에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커브의 길이를 저는 15,000 간격으로 잘라주고 싶어서 15,000을 나눈 값을 구했죠. 그리고 이 나눈 값은 길이가 아마 정수로 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머지를 구해서 빼는 과정을 통해서 정수로 바꿔주었어요. 이 과정은 패키지를 이용해서 더블을 인트로 바꿔주는 패키지를 이용해도 쉽게 결과값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홀수인 경우엔 1을 더해주는 작업을 추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선이 하나 있는데 이걸 15,000으로 나눴을 때 4등분이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4등분이 됐어요. 그럼 이때 저는 포인트를 추출해서 이제 지형에 투영할 거기 때문에 5개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리스트 구성은 0번 리스트,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대지 경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변 패밀리를 통하여 2개의 점을 이용하여 배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리스트를 2개로 묶어 줄 건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2개로 묶었을 때 4번이 남겠죠. 홀수로 등분을 했을 경우에 그럴 때 문제가 생기고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홀수인 경우에는 등분의 개수를 1개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4개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5개의 점을 추출하는 게 아니라 6개의 점을 추출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5, 6 그래서 총 5등분을 하는 거예요. 5등분을 했을 때 이쪽에 이제 5번 점이 생기겠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짝이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류 없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5,000이 아닌 조금 더 적은 값의 간격으로 배치가 되지만 제가 15,000이란 값을 넣은 게 15,000 길이의 경계석을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15,000 간격마다 점을 찍어서 그 부분에 지형에 투영시키기 때문에
경사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서 이 간격을 줄이면 더 세밀하게 대응한 경계석이 나오겠죠. 그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1을 더해줘서 간격을 조금 더 촘촘하게 해서 한 개의 점을 더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을 추가시켰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15,000으로 나눈 값이 0인 경우, 이럴 경우는 이제 선택한 커브의 길이가 15,000보다 작을 경우, 선을 그려놓은 커브를 선택을 했는데 이게 길이가 15,000보다 작아요. 14,000 이 정도 돼버리면 나눴을 때 나누고 소수점 아래자리 수를 제거하면 0이 나오겠죠. 이 경우에는 지금 그냥 이전 상태로 계산을 한다면 0등분을 하는 게 되고 포인트가 하나도 안 나오게 돼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값을 2로 변경을 해줘서 시작점과 끝점을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15,000을 나눈 값이 0일 경우에 2로 변경하는 알고리즘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과정은 이전 과정에서 얻은 값, 보시는 것처럼 15,000으로 나눴을 때 홀수인 경우엔 1을 더해주고 0인 경우엔 2를 넣어주고 나머지 값은 없앤 값들을 넣어줍니다. 코드 블럭은 0부터 1까지를 몇 등분할 거냐, 코드 블럭인데 보시면 0부터 끝에 1까지 0번 리스트에서 19번 리스트 20등분 했죠. 그 다음 1번 리스트는 0부터 1까지 0번부터 21번 22등분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커브 포인트 앳 파라미터, 이건 최영찬님과 조노 대리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제너러티브 디자인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노드인데 그 부분을 참고해서 아이디어 얻었고요. 이 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선택한 커브에 포인트를 추출하는 노드인데 이때 들어가는 값은 0부터 1, 그러니까 커브의 시작이 0이고 끝이 1이라고 봤을 때 그 사이 값들을 소수점 아래자리에 값을 넣어주면 그 값에 맞는 간격의 포인트를 추출해주는 노드입니다. 이 노드를 사용하여 제가 처음에 15,000 간격으로 나눈 값, 그 값을 0부터 1까지의 등분 개수로 넣어주고 실제 그 등분 개수를 포인트로 뽑아내는 작업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이 등분에서 얻은 포인트, 이제 커브에서 등분해서 나눠준 포인트를 지형을 선택해서 그 지형에 투영시켜 줄 거예요. 투영시켜 준 후 이제 보시면 가변 패밀리를 배치하는 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리스트, 이제 포인트를 두 개로 묶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단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브를 선택을 할 경우, 자, 이런 식으로 등분이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얘는 0번 점, 1번 점, 2번 점, 3번, 4번, 5번 6개의 점이 리스트화 되어 있겠죠. 그랬을 때 두 개씩 묶어서 계산하는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보시면 0번과 1번 그리고 2번과 3번 4번과 5번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형성돼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점을 가지고 가변 패밀리를 배치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워줄 노드를, 알고리즘을 하나 더 배치해서 리스트 첫 번째 값과 마지막 값을 제외해주고 두 개씩 다시 묶어줬을 때 이렇게 배치가 되고 남은 부분은 이렇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빈 곳 없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경계석을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울타리를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점을 가지고 무언가를 일정하게 끊김없이 배치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죠.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실무에 급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더 좋은 방법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는데 다음에 찾아내게 된다면 그것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윗부분은 이 녹색에 대한 내용이고 아랫부분은 노란색으로 설명드린 첫 번째와 마지막 리스트를 제거한 후 가변 패밀리를 배치해주는 노드입니다. 이렇게 실행시킨 결과물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점들이 아래에 있는 점들이 제가 선택한 커브에서 점을 추출해낸 것이고 이 점들을 지형에 투영시킨 점들이 이 위에 보시는 점입니다. 점들을 연결해서 가변 패밀리를 배치함으로써 경계석 모델링을 쉽게 빠르게 경사에 맞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